자, 오늘 4단원 2차시고요. 중단원은 그대로입니다.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에서 두 번째 소단원 환경과학기술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과학기술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체제 구축과 기술 적용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경과학 기술과 과학 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과학 기술의 이중성이 있는데 크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물질적 풍요와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기나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편리함을 얻고 있고요. 또 냉매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적이죠.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 에어컨 없이는 이제 여름을 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학 기술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이게 다 예측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품이 개발되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닷물에서 많이 검출이 되고 그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걸 섭취하게 되고 몸에 쌓이고 예전에 생물 농축을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이 되는 이런 부분. 요즘 물도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간 물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어디고 자연드림입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종이팩에 들어간 거 물 팔고 이러잖아. 그것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종이팩에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먹어야 되노? 태화강물 그냥 퍼다 마셔야 되나? 저는 그래서 그냥 정수기로 그냥 먹습니다. 수돗물이 오히려 계속 점검도 하고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필터로 한 걸러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하죠. 문제가 됐었죠. 이게 오존층을 파괴한다 해가지고 이제 큰 이슈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참 된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사례로는 이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빨리 썩어서 분해가 되는 이런 플라스틱이 개발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냉매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에어컨들은 전부 다 대체 냉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환경 문제들이 생기면서 과학 기술자들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과학자와 과학 기술자의 전통적인 역할은 그냥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게 되었죠. 이제는 환경 문제하고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알리는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각종 환경 보전 활동 같은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활동이 인간 활동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원래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목적은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했던 활동들이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이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사전 예방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피해 가능성이 만약에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원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원인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방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에게 요즘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과학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녹색 기술이라고도 하죠. 이 녹색 기술의 개념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 높이는 기술을 녹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부분이고요. 주요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자원 재활용,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기술, 이것도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린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 연료 전지차 전부 다 이제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이거를 제 돈 주고 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교부를 하죠. 그래서 차값이 예를 들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까지 구매하게 되면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지원해주면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제 소비자는 5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기업은 8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개인한테 5천만 원, 나라에서 3천만 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보조금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생산해라 해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기업과 나라가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 연료 전지차는 연료 효율이 높고 배출가스가 적어서 환경에 긍정적이고요. 근데 한계는 뭐냐 하면 그 전기 자체의 생산 과정이 아직도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이 아직도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그 지능형 전력망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전력 소비 정보를 소비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서로 주고받아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전기차 충전 수요 분산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능형 전력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이래요. 원래 전력이 낮에는 부족하죠. 그리고 밤에는 남아돕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기요금은 사실 정액제잖아요. 사용량이 얼마면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주유소의 기름값은 어때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거 전기값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에는 전기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을 때는 전기값이 싸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값을 좀 싸게 충전할 사람은 이제 밤에 충전을 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급한 사람은 좀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낮에 충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래도 어차피 이제 개인이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분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시간 사용량 이런 것들이 집계가 바로바로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구공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구공학은 뭐냐면 대규모 기술로 지구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 반사판,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요거 본 적 있나? 이거 뭐 이 영화 이름 뭐지? 설국열차? 이거 보면 안 되는 영화죠. 19금인가? 되게 잔인한 거 많이 나오는데 야한 것도 좀 나오고. 만든 기생충 만든 감독이 만든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근데 이 설국열차의 배경이 뭐냐면 이게 지구가 되게 추워졌잖아요. 그 추워지게 된 배경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인공 냉각제를 살포했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제어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은 거예요. 온실 효과까지 다 막아가지고 이제 지구가 추워져 버린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게 실제로 지구가 너무 더워지면 이게 반사 거울을 인공위성처럼 이게 띄워가지고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지구에게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혹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발전해서 에너지를 무선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키는 것을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이제 지구공학이 되겠습니다.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거의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적혀 있던데요. 이거는 이제 대기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 바닷속에 있는 화가망 같은 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넣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포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오겠어?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입 대비 얻어내는 게 적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겠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보자,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되게 규모가 큰 이제 과학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구공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단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반 조성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통 체계입니다. 교통 체계는 이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데요. 이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거래요.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그 도시의 외곽 순환도로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이 버스 자체를 예를 들어 이제 좀 기차처럼 약간 길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자체를 지하철 정류장처럼 쾌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편리해서 사용하게끔, 이게 좀 어찌 보면 고급화된 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도 불편함을 못 느끼면은 대중교통 사용이 늘어나지 않겠나, 약간 이런 목적에서 이제 어찌 보면 버스의 서비스를 이제 한층 높인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 공영 자전거 시스템. 공영 자전거 시스템의 어쩌면 대표적인 사례가 창원시의 누비자라는 자전거 시스템이 있대요. 그러니까 앱을 통해 가지고 GPS가 자전거 연결돼 있어 가지고 자전거의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고, 이게 서울에도 뭐 있던데 따릉인가 있고, 지자체마다 이제 공용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설도 있죠. 카카오 바이크는 사설 아니야. 근데 이제 공용 자전거 같은 게 진짜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가보면 그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찌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싸고 더 교통 체증도 없으니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그다음 주거 방식의 개선이 있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는 이제 건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을 강화하고 햇빛을 활용을 해서 냉난방비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를 상쇄. 그러니까 지붕 같은 거를 태양전지 같은 걸로 하고, 요새는 그 투명한 태양전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이제 그런 투명한 태양전지를 달아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어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이 이제 세종시의 간선 급행 버스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태양열 난방이라는데 사실 이거 잘못 적힌 것 같아요. 태양광인 것 같아요. 이거는 태양광 패널인 것 같고요. 뭐 태양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 창문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해놨죠. 그렇게 하고 단열재를 좋은 걸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냉난방비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 큐브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 학생들이 만든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개발인데요. 여기 모습을 보여줄게요. 요 왼쪽이 이걸 만든 학생들이고요. 요게 이제 그 제품인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그거래요. 이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보면 막 넘쳐가지고 흐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또 배선을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기는 힘드니까 태양전지로 그 전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태양전지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쓰레기가 차면 압축시키고, 쓰레기가 차면 압축시키고 해서 흘러넘치지 않게 해가지고 좀 이제 환경적으로 좀 개선하는. 이제 태양광을 쓰니까 따로 뭐 전력을 더 추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업 자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환경 문제 해결을 결합한 혁신적 접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